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좀 바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선 일단 대표적으로 현재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굉장히 좀 바쁘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추 장관에 대해서 선을 긋는 약간 좀 꼬리 자르기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요즘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금 추 장관과 관련돼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뉴스, 그거를 정리하는 것조차도 힘들 정도로 새로운 의혹들과 새로운 또 증언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을 또 안 들이면은 섭섭한 한 분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인 조 전 장관입니다. 추 장관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조 전 장관이죠.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언론의 관심이 자기한테 쏠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추 장관 쪽으로 옮겨가니까 약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달래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그거를 좀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출석을 한 것인데, 이날 검찰이 굉장히 좀 중요한 증거 한 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그 증거만 지금 보더라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에서 위조를 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증거를 꺼내왔는데요.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조 전 장관은 공판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계속해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일 열렸던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도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부부가 나란히 공판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목이 쏠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심이 갔던 것은 조 전 장관이 과연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이 쏠렸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조 전 장관이 자기와 관련된, 그리고 또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누차 뭐라고 강조를 해왔습니까? 법정에 가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일일이 답변하는 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 법정에 가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법정에 가서 말할 것이다. 그 말한 횟수만 보더라도 4차례가 넘는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금 항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기와 관련된 그런 혐의는 거짓이다, 사실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항변을 해왔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법정에 가가지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장본인이 조국시다 보니까 당연히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조국이 그러면 재판장에 나타났으니 도대체 조국이 재판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웬걸 모두의 기대를 깨고 조국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증언 선서한 직후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얘기를 듣고 아마 멍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쪽에서도 어떻게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내가 지지하는 조 전 장관이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검찰의 논리를 갖다가 얼마나 잘 깨부실까? 아무리 그래도 서울대 교수인데 그 서울대 교수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검찰을 깨부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겠습니까? 글쎄요, 이런 식의 실망감을 예상이라도 했던 것일까요? 조 전 장관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는 편견이 있다.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물론 맞는 얘기죠. 형사소송법 제148조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내가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조 전 장관이야말로 저런 식의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쏟아내오지 않았습니까? 조 전 장관이야말로 모른다라고 답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한 거 아닙니까? 조 전 장관이야말로 그런 식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권리 행사에 대해 가지고 정무적으로 판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나 박 전 대통령의 그런 식의 권리 행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권리 행사가 잘 존중돼야 된다, 잘 지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도대체? 논란이 커질 거라는 걸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법정에서 밝히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정교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밝히겠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금 구질구질한 모습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제시되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죠. 당당하게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왜 반박을 안 하겠습니까? 반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반박을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렬한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조 전 장관이 왜 도대체 증언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법정에서도 당연히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게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죠. 그 얘기를 또 듣고 기분이 또 나빴나 봅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측에 반론하겠다라고 나섰다가 그대로 꾸지람을 들은 거죠. 증인은 듣고 답변을 하는 사람이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로 이렇게 꾸짖은 겁니다. 할 말이 있으면은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얘기한 그대로 말했던 그대로 법정에 가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면 되는 것인데 계속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여론 조작이나 여론 선동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재판장이 보더라도 웃긴 거 아니겠어요. 증인의 지금 주제를 알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듣고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지금 항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뭐 조 전 장관 측에서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이제 모르쇠를 일관을 했지만 반면에 검찰 측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해왔던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측에서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법한 굉장히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조국이 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 호텔 아쿠아 팰리스입니다. 호텔에서 딸 조 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다라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을 누가 지금 위조를 했다라는 것입니까?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검찰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조 전 장관이 그냥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공모했던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위조해 공모했다라고 주장한 것일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아쿠아 팰리스의 이름입니다. 딸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제출했던 수료증에는 아쿠아 팰리스, 팰자가 I자로 적혀 있다라는 것인데 실제 호텔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팰이 어이자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냐? 조국의 딸이 제출했던 그 수료증에는 아쿠아 팰리스 할 때 팰자가 I자로 적혀 있는데 실제 호텔은 I자가 아니라 어이자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야, 그거 그냥 단순한 실수인 거 아니겠냐? I가 됐건 어이가 됐건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뭐 문자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호텔 팰리스를 쓸 때 I가 됐건 어이가 됐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수료증에서, 즉 아쿠아 호텔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그 수료증에 I랑 어이가 잘못돼가지고 작성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거는 뭐와 똑같은 거냐면은 제가 이제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는데 제 이름이 성재준이 제자가 어이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서명을 할 때 I로 서명을 했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이야말로 조 전 장관 측에서 위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공판에는 저런 식의 결정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증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국 딸의 표창장을 제안했던 교수가 뭐라고 실토를 했습니까? 봉사활동 본 적이 없다라고 또 실토를 한 거죠. 이전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 씨에게 봉사상을 줘야 한다라고 직접 제안을 했다던 동양대 교수가 뭐라고 이제 실토를 한 겁니까? 조 씨의 봉사활동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에게 전해 들은 것이다, 이렇게 또 실토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씨가 학교 근처에 기거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측이었다, 이렇게 실토를 한 거죠. 왜 이런 식으로 실토를 지금 하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증인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람도 상황을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누구한테 지금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측에, 조 전 장관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그냥 아니까 저렇게 지금 실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증언이 나왔냐? 동양대 교수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경심이 총장에 버금가는 권위를 또 갖고 있었대요. 마치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느껴졌다라는 겁니까? 총장과 사이가 가까운 정 교수가 상관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금 증언만 보더라도 정경심 교수가 당시에 권력을 등에 입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의혹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벌어진 일들의 일부분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료 교수들이 봤었을 때도 저게 지금 교수인지 지금 총장인지 같은 동료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상관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지금 총장 행세를 했는지 그거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정권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노릇일 겁니다. 전임 지금 법무부 장관과 현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나란히 지금 둘이서 계속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지금 교육과 관련된 문제로 그냥 마구잡이로 터트리고 앉아있고, 또 다른 한 명 같은 경우는 군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마구잡이로 지금 터트리고 있고, 더 기가 찬 노릇은 두 사람 전부 다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누가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다 진실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웬걸 법정에 가서는 한 사람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언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던 페이스북도 활동이 뜸해집니다. 그 자신감 있는 모습들 다 어디로 가셨습니까? 진실이 결국에 밝혀질 것이라는 거 예상하지 못하셨나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치부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이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